자, 원순열. 일단 원순열은 직순열이랑 달라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자리가 있어. 이 자리 세 개가 있을 때 이 세 자리에 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가 사람이 세 명 있어요. A, B, C. 그럼 이 첫 번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 세 가지. A, B, C 중에 한 가지. 그 다음에 앞에 A가 앉았어. 그럼 나머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두 가지. 그 다음 한 가지 해서 여섯 가지. 이게 직순열이야. 그러니까 직순열은 각 자리마다 고유의 번호가 있어서 구분이 돼.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 다 다른 자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각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를 따져준 거지. 근데 원순열은 이 고유의 번호가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예전 강호동 나오던 1박 2일 기억하니 얘들아? 막 KBS 정문 앞에서 막 이승기랑 MC몽이랑 다 모여가지고 그날 하루 어디로 여행 떠날지 이 원판 돌려가지고 정하잖아. 그리고 그날 막 여행 가고 이런 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게 원순열이거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칸이 8칸이지. 그래서 서울, 부산, 제주, 천안, 청주, 공주, 다 충남만 하네. 공주, 그 다음 또 부여, 천안 바로 위에 평택. 네, 이렇게 8개 도시를 여기 이 원판에 막내 작가가 쓴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서울을 쓸 건데 이 사람이 서울을 여기다 쓸지 여기다 쓸지 고민을 할까 얘들아? 여기다 서울 쓸까? 여기다 쓸까? 이걸 고민을 할까? 고민하면 또라이죠. 왜? 여기다 서울을 쓰던 어디다 쓰던 돌리면 다 똑같은 거거든. 즉, 이 자리는 이 칸은 고유의 번호가 없다는 얘기야. 다 똑같은 자리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게 원순열의 시작이거든. 자, 여기다가 서울을 쓰는 경우랑 여기다 서울 쓰는 경우가 다른 경우일까? 같은 경우라는 거야. 왜? 이거 돌려서 얘가 이쪽으로 가면 똑같은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 8개의 후보 중에 여기 8개 칸에 하나를 쓰는, 그러니까 서울을 쓰려고 정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야, 얘들아. 서울을 여기 지금 빈 이 8개 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거기다가 서울을 쓰는 경우가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이제 서울이라는 글씨가 여기 하나에 딱 쓰여 있잖아? 그럼 지금부터는 직순열이야. 왜냐면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얘네들은 이제 서울이라는 얘가 쓰여짐으로써 자리가 다 다른 자리가 됐거든. 서울에서 왼쪽에 첫 번째 자리, 왼쪽에 두 번째 자리, 왼쪽에 세 번째 자리, 오른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따라서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서울을 쓸 때는 원순열이라서 경우의 수가 한 가지였지만 그 한 가지를 적고 나서부터는 서울을 적고 나서부터는 그냥 직순열이야. 그러니까 7개 자리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 7팩이 되는 거야. 이게 원순열이야. 그래서 원순열은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n-1팩이라고 정리가 돼 있지. 우리 8개를 원순열로 나열했더니 7팩이 됐죠? 그 이유는 맨 처음에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1이라서 그래. 그리고 나서 걔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n-1팩. 그러니까 그거 하나 빼고 나서부터 여기서부터는 직순열이니까 여기서부터는 7팩이 되는 거야. 자, 또 다른 방법으로 이해를 시켜볼게.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보자. 한중일. 한국 대통령, 중국, 일본. 이렇게 각 대표가 이렇게 앉아있어.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걸 이제 생중계를 해야 되잖아. 전국에. 그래서 여기에 MBC 카메라, 여기에 SBS 카메라, 여기에 KBS 카메라가 이렇게 찍고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한국, 중국, 일본 대표는 한 가지로 이렇게 앉아있지만 각 카메라에 따라서 어떻게 비치냐면 첫 번째 MBC는 어떻게 보여?
초등학교 애들 하는 건데. 자,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건 이렇게 위쪽에 일본이 있을 거고 왼쪽에 한국이 보이고 오른쪽에 일본, 중국이 보이겠지. MBC에서 봤을 때는 이해되죠? SBS 방향에서 봤을 때는 위에 한국이 있고 왼쪽에 중국이 있고 오른쪽에 일본이 있지. 자, 그 다음 KBS 카메라 방향에서 봤을 때는 위쪽에 중국이 있고 왼쪽에 일본이 있고 오른쪽에 한국이 있죠. 자, 보는 방향에 따라서 모양은 달라졌지만 결국 이 모양 하나를 보이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경우라는 거야.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돌아가면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이게 다 같은 경우야.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얘네가 이 자리가 고유 번호가 있어서 위에 일본이 올 때, 한국이 올 때, 중국이 올 때 이게 다 다른 경우가 되는 게 아니라 돌리면 다 똑같은 거니까 이걸 한 가지로 봐야 된다고. 이해했어요? 이게 원순열의 기본 정의야. 자, 그럼 기본 문제 풀어볼게. n-1팩으로 푸는 거 말고 선생님은 항상 직순열로 바꿔서 푸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자. 자, 5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리가 5개가 있겠죠? 사람도 5명이 있어. A, B, C, D, E 사람. 자, 그러면 이 맨 처음에 한 사람이 이 5개의 자리 중에 앉을 때 고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돌리면 다 똑같은 자리니까.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앉으려고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라는 거. 그래서 A가 하나 선택해서 앉았어. 그럼 이제 이 나머지 4명은 A가 앉자마자 이제 원순열 아니고 뭐야? 직순열이야. 그러니까 자리 4개에 4명이 앉는 경우의 수 4팩, 즉 24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게 기본이고 이걸 응용해서 이제 다각형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자, 이것도 직순열로 바꿔서 풀 거야. 회전했을 때 겹치지 않는 자료의 수를 곱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그림 갖고 볼까요? 그림. 자, 얘들아, 이 그림에서 구분되는 자리가 있고 구분되지 않는 자리가 있어. 돌리면 똑같은 자리가 있고 돌려도 구분이 되는 자리가 있거든. 자, 색으로 표현해 볼게. 자, 이 파란색 자리 한 바퀴 돌리면 180도 돌리면 어디랑 똑같아? 여기랑 똑같이 자리가 돌리면 같은 자리예요. 다음 여기 빨간색, 얘는 돌리면 얘랑 자리가 똑같아. 그리고 여기는 돌리면 이 자리랑 같은 자리가 되는 거지. 따라서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6자리가 있지만 맨 첫 사람이 앉으려고 할 때 고민해야 되는 자리는 요 3자리지, 요 3자리는 6자리가 아니라는 거야. 왜? 이 3개만 구분이 되지 전체 6개가 다 다른 자리가 아니야. 이걸 구분해야 돼. 그래서 맨 첫 사람이 앉을 때 고민해야 되는 자리는 3자리야. 3자리. 자, 6명이서 이 6개의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맨 첫 번째 사람이 앉으려고 고민하는 자리는 몇 가지다? 3가지. 자, 그러면 거기서 뭐 A라는 사람이 여기 앉았다고 하자. 그러면 이 A가 앉는 순간 얘는 이제 원순열이 아니고 뭘로 보는 거야? 직순열. 그럼 자리 몇 개? 5개. 거기에 5명이 일렬로 앉는 경우의 수 5팩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래서 3에 120 곱하니까 360.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자리가 6개로 보이지. 1번부터 6번까지 있어. 근데 이 1번이랑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했네. 이 1번이랑 같은 자리는 3번도 같은 자리, 5번도 같은 자리야. 돌리면 다 같은 자리니까. 자, 6번 자리랑 2번 그리고 4번은 다 같은 자리야. 이렇게 변해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앉을 때 고민해야 되는 자리는 2자리인 거야. 2자리. 맨 첫 사람은 2자리. 그래서 누가 앉았어? 그럼 이제 다 얘는 고유 번호가 있는 직순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1, 2, 3, 4, 5팩. 2 곱하기 120, 240까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
자, 야구 선수 2명이랑 축구 선수 4명 해서 전체 6명이 있는데 첫 번째 6명이 원탁에 둘러하는 모든 경우의 수. 자, 6명이 앉을 거야. 그럼 6명 이렇게 쭉 서 있는데 그 6명 중에 맨 첫 사람이 앉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한 가지. 왜? 이거 다 같은 자리니까. 한 명이 딱 앉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직순열. 그러면 5사람이 앉아야 되니까 5팩. 그러면 5팩 120 외웠죠? 120. 자, 그 다음 두 번째 야구 선수끼리 이웃하게 옆에 앉는 경우의 수. 자,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는 묶어야 돼. 묶어서 그 안에 같이 있는 걸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야구 2명은 묶어서 한 사람 취급하고 축구 이렇게 4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자, 그럼 이거 야구 2명은 몇 명 취급하는 거야? 1명 취급하는 거야. 그럼 또 축구 1명, 축구 1명, 축구 1명, 축구 1명, 그러니까 이제 5명처럼 보이는 거지. 5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팩. 왜? 맨 처음에 앉는 경우에서 한 가지. 누가 앉았어. 그리고 나면 나머지 직순열리니까 4팩. 자, 근데 일이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왜? 이 야구 선수 2명 이렇게 앉았다고 하면 야구 선수 2명이 이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있잖아. 그것까지 곱해서 24에 2 곱하니까 48가지 이렇게 돼야지. 자,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 야구 선수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자,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의 수는 이웃해도 되는 사람들 먼저 앉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축구 4명을 먼저 앉혀. 축구 4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니까 3팩토리얼. 자, 축구 4명이 앉고 나면 이제 직순열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야구 선수들은 요 축구 선수 사이사이 몇 자리 있어? 4자리 있지. 그 4자리 중에 2자리만 선택해서 앉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4자리 중에 2자리 선택해서 이거 순서 상관하는 거지. 2자리 선택해서 줄 세우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 2. 그래서 6 곱하기 4, 3, 12. 그러면 72가지 이렇게 된다. 오케이. 자, 유제 1번에 남학생 5명이랑 여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번갈아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자, 원탁에 먼저 누구부터 앉힐까? 남자? 남. 이 남자 5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가 4팩이지. 자, 이제 남자 5명이 앉았어. 그럼 여자는 5자리 중에 5명이 앉는 경우의 수. 자, 남자가 앉았으니까 지금부터는 무슨 순열? 직순열. 그러면 5팩이죠. 자리 5개, 사람도 5명. 그래서 24 곱하기 120 계산해주면 되겠지. 얼마죠? 2880 가지. 자, 2번. 자, 서진이네 가족은 부모님 포함해서 8명인데 8명이 원탁에 앉을 때 부모님 사이에 서진이만 앉는 경우의 수. 이런 경우는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원탁에 앉히면 되거든. 그러니까 부모님 사이에 서진이가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면 얘네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한 사람을 묶어서 나머지 5명이랑 원탁에 앉히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액션을 한꺼번에 생각하지 말고 끊어서 생각하는 거야. 일단 부모님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몇 가지? 2가지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서진이가 오는 경우는 1가지. 그래 놓고 이 사람을 이제 한 사람 취급해. 묶어. 그러면 나머지 가족 5명이 더 있잖아. 이 5명이랑 포함해서 얘네들을 몇 명 취급해? 6명 취급해. 이 6명이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팩.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미 이 안에서 엄마 아빠가 자리 바꾸는 것까지 여기 다 있기 때문에 후작업은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240까지. 자, 그 다음에 3번. 민수와 유진이를 포함한 8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민수와 유진이가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 자, 민수랑 유진이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야 되는데 자리가 이렇게 8자리가 있다고 해볼게. 8명이 앉을 거니까. 자, 그럼 민수랑 유진이가 서로 마주보고 앉을 때 액션을 좀 끊어서 생각하자. 둘 다 같이 앉으려고 하지 말고 민수를 먼저 앉힐까? 그럼 민수가 처음에 이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한 가지. 8가지라고 하는 사람 없지. 민수 어디 앉았어? 자, 그럼 유진이가 앉을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또 한 가지. 왜? 유진이는 민수 앞에 무조건 앉아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민수, 유진이가 이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야. 이게 중요해. 한 가지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 유진이가 앉았어. 민수가 앉을 때부터 이미 직순열이었거든. 그러니까 남은 자리 6자리, 남은 사람도 6명. 그러면 600. 600이 얼마죠? 720이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색칠하는 경우의 수도 원순열에서 파생된 문제인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합동인 4개의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4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4개의 색으로 모두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고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원순열이지. 자, 어디가 같니 이게? 이게 전부 다 원순열이 아니고 얘들아,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 부분만 원순열 부분이야. 여기만 돌리면 같은 자리거든. 이해해? 그래서 일단 이 영역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야. 왜 4가지 색 중에 이 영역에 색칠할 수 있는 거 4가지지. 근데 얘가 뭐 칠해졌다고 여기가 갑자기 직순열로 바뀌냐? 그게 아니고 원순열 자리에서 누군가 앉는 순간 직순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이 자리는 돌리면 똑같은 자리니까 원순열이야. 그러니까 원순열 자리에 3개의 색이 들어가서 색칠이 될 건데 색 3개, 자리 3개, 원순열. 그럼 몇 팩? 2팩. 이거 왜 그런지 알지? 여기 맨 색이 3가지 있을 때 요 자리 3자리 중에 첫 번째 색이 색칠되는 경우에서 몇 가지? 이거 한 가지야, 한 가지. 그치? 어디 색칠됐어? 그런 순간 얘가 이제 직순으로 바뀌는 거고 2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8가지. 자, 4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을 7등분한 각 영역을 서로 다른 7가지 색으로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의 수 그랬어. 그럼 이거 원순열이죠? 자, 7가지 색 중에 한 가지 색 뽑아서 여기 7가지 중에 하나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 그 하나가 색칠되고 나면 이제부터 무슨 순열? 원순열. 그래서 여기 600, 720까지. 그 다음 5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정사각형에 의해 나뉜 5개의 영역. 그리고 서로 다른 5개의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의 수. 자, 한 영역에 한 가지만 칠하고 회전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자, 이거는 원순열인 부분이 따로 있고요. 얘는 이쪽은 직순열이야. 그치? 근데 여기만 원순열이야. 여기 색칠했다고 이게 직순열로 바뀌는 게 아니야. 원리 잘 생각해봐. 자, 가운데 영역에 색칠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5가지. 색 하나 칠했어. 그리고 나서 여기 색칠하는 4가지 색을 이 원순열 자리에 색칠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3팩. 그래서 5 곱하기 6. 30가지. 자,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옆면이 모두 합동인 사각뿔대의 각 면에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칠한대. 자, 이게 지금 면이 6개죠. 밑면 2개, 옆면 4개. 이러니까. 자, 근데 이쪽에서도 이 밑면은 구분이 돼. 크기가 다르잖아. 그치? 돌린다고 똑같은 게 아니야. 근데 옆면은 뭐야? 옆면은 원순열이야. 그러니까 밑면 2개를 먼저 색칠해. 밑면 2개 색칠하고 나서 옆면 4개를 색칠하는데 이 부분이 뭐다? 원순열 부분이다. 자, 그럼 6가지 색 중에 2가지를 선택을 하는데 조합이에요? 순열이에요?
순열이야. 똑같이 빨간색, 파란색을 뽑더라도 파란색을 먼저 뽑냐, 빨간색을 먼저 뽑냐에 따라서 먼저 뽑는 게 뭐 여기 위로 가고 나중에 뽑는 게 아래로 간다고 하면 얘랑 얘는 지금 다른 경우의 수지? 그러니까 순열이야. 그래서 일단 밑면 2개의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6 팩토리얼이죠. 6개의 그 색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서 줄을 세워야 어디에 칠할지 이제 밑면 2개 채웠어. 그리고 나서 옆면 4개의 면을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팩? 3팩. 원순열이니까. 그래서 6, 5에 6 해서 30, 180 되겠죠. 자, 같은 거.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 8명 앉는 경우의 수. 아까 선생님 설명했는데 여기서 구분되는 자리는 몇 가지? 2가지밖에 없어. 여기 왼쪽 자리들 다 같은 자리야. 왜? 돌리면 겹치니까. 오른쪽 자리들 다 같은 자리. 따라서 이 8명 중에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기 앉을 때 고민할 자리는 몇 가지밖에 없어? 2가지밖에 없어. 그 2가지 중에 하나 고민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한 명 앉잖아? 그 앉자마자 이게 무슨 순열? 직순열. 그래서 7팩. 계산은 이게 얼마죠? 1080까지 되겠지? 7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에 9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 그럼 맨 첫 사람이 구분하는 자리는 몇 자리? 3자리밖에 없어. 요 왼쪽 자리 다 같은 거고 가운데 자리 또 다 같은 거고 오른쪽 자리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첫 사람이 3자리를 고민해서 앉았어. 그래서 A가 앉았어. A가 앉자마자 무슨 순열? 직순열. 그럼 자리 8개니까 8팩. 그래서 3 곱하기 8팩. 자, 8번도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10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맨 첫 사람이 앉으려고 고민할 때 이 5개 자리만 구분이 되니까 5개 자리 중에 하나 고민해서 앉았겠지. 근데 A가 앉고 나면 그때부터는 직순열. 9명이 9자리에 앉는 거니까 9팩. 그래서 5 곱하기 9팩. 자, 그 다음에 9번도 10명이 여기 둘러 앉을 거야. 근데 여기서 구분된 자리는 2자리밖에 없지. 그래서 한 사람이 앉자마자 무슨 순열? 직순열. 그래서 9팩인데 이걸 이 모양으로 바꾸래요. 이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이게 n이래. 그치? 이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한대. 그때 n 2 곱하기 9팩을 9팩으로 나누래요. 900분의 n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중복순열. 중복순열은 말 그대로 순열인데 중복을 허용한 순열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세 문자 가지고 문자열을 3개를 나열을 할 때 우리 보통 어떻게 했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6가지 문자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건 중복을 허용하지 않은 거지. 여기 하나 오면 그 다음에는 문자 2개로 주니까 2가지, 그 다음 1가지 이렇게 한 건데 중복순열은 그런 거 없어. 중복 허용한다고 하니까 각 자리에 여기도 3가지, 여기도 3가지, 여기도 3가지 해서 27가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중복순열인데, 자, 우선 서로 다른 n개를 가지고 r개를 택해서 중복순열 만드는 방법이 n 파이 r이라는 거. 그래서 n의 r제곱 이렇게 계산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사실 풀 수 있는 문제는 정말 기본적인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공식 자체를 쓰진 않아. 그래서 중복순열은 그냥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따로따로 그냥 계산해주는 게 더 낫고 선생님도 계속 그렇게 풀고 있어. 근데 내신에 3파이 4 이런 게 나왔을 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3의 4제곱이라는 거. 이거 좀 유치하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배웠냐면 파이에 꺾이잖아. 얘가 그 사이에 올라타. 그래갖고 얘가 이렇게 평 올라가가지고 3의 4제곱 된다 이렇게 배웠었어. 근데 너무 유치하고 웃긴데 절대 까먹지 않아. 그러니까 올라가서 거듭제곱 해준다는 거 이제 계산하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 직접 하나하나 인터뷰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낫죠. 근데 이런 건 풀 수는 있어야 되니까 4의 제곱, 3의 세제곱, 2의 7제곱, 10의 4제곱 이 정도는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자, 중복순열에서 호텔 문제는 기억을 해둡시다. 호텔이 A호텔, B호텔, C호텔. 좀 모양은 다르겠지. B호텔, C호텔 이렇게 있어. 사람은 채은이, 아니야, 채린이, 소연이, 그 다음에 태훈이, 그 다음에 연우.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이 네 사람이 호텔에 묵을 건데 호텔에 묵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채린이가 묵을 수 있는 호텔은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있죠? 소연이는? 채린이가 묵은 호텔은 못 가나? 냄새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소연이도 3가지, 태훈이도 3가지, 연우도 3가지, 3의 4제곱. 이런 게 중복순열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호텔 문제도 있고, 이게 이제 편지봉투 우체통 케이스도 있어요. 우체통이 A, B, C 우체통이 있어. 편지 1, 편지 2 이렇게 볼까? 편지가 2개가 있는데 이 편지 2개를 우체통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편지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지. 몇 개 우체통을 선택할 수 있는지. 3가지, 얘도 3가지. 3의 제곱 9가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중복순열이야. 꽃이랑 꽃병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게 좀 고정된 느낌? 호텔도 그렇고 우체통도 그렇고 꽃병도 그렇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좀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인터뷰 잘못하면 망하는 거야. 이 호텔한테 사람 4명을 선택하라고 하면 이제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지. 채은이네 자꾸. 채린이, 연우, 소연이, 태훈. 자, A 호텔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 4가지, B 호텔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 4가지, C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 4가지. 이래서 64가지 이래버리면 여기 채린, 여기 채린, 여기 채린 이렇게 있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니까 인터뷰는 항상 움직이는 애들한테 해주는 게 맞아요. 이런 게 이제 중복순열로 나오는데 이제 공식을 사용한다기보단 이렇게 하나하나 인터뷰 해가지고 풀어주는 게 더 좋고 실용적입니다. 자, 그럼 아래 문제 풀어봅시다. 자, 2명의 학생이 각각 서로 다른 4개의 동아리 중 어느 한 동아리에 가입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사람이 2명 있고요. 동아리가 4개 있어. 동아리 1, 동아리 2, 동아리 3, 동아리 4. 자, 그럼 어느 한 동아리에 가입하는 경우의 수는 누구한테 인터뷰한다? 사람한테 인터뷰하는 거야. 그래서 너 어디 갈래? 4가지. 어디 갈래? 4가지. 그래서 16가지. 식으로 나타내면 뭐겠어요? 2 파이 4가 되겠죠. 그래서 2의 4제곱 16. 자, 그 다음 2번 두 기호, 이 점이랑 요 기호 중복 허용해서 3개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해서 신호를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 그럼 자리가 몇 자리 있는 거야? 3자리 있는 거야. 3개 뽑는다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기호 몇 가지? 2가지. 중복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또 2가지, 또 2가지. 그래서 2의 세제곱 8가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유제 1번.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5명의 유권자가 1명의 후보한테 각각 기명으로, 이 기명이 뭐냐면 이름 쓴다는 얘기야. 여기에 투표한 사람 정소연, 나는 A한테 투표했다. 이렇게. 이게 기명 투표야. 우리는 무기명 투표를 하죠. 그래서 기명 투표를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후보가 있어. A, B, C. 유권자가 있어. 투표한 사람이죠. 유권자 A, B, C, D, E가 있어. 네, 그럼 누구한테? A한테 인터뷰 하는 거지. 누굴 뽑을 건지. 그럼 A가 뽑을 수 있는 건 3가지 중에 하나, B가 뽑을 수 있는 것도 3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기 유권자 A에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중에 하나. 얘는 다 3가지 중에 하나죠. 이게 무기명이랑 기명이랑 왜 다른지는 이제 뒤에 중복 조합에 가서 또 조합 파트에서 또 할 거고.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A가 뽑을 수 있는 사람, B가 뽑을 수 있는 사람, 얘네가 A가 낸 투표용지, B가 낸 투표용지,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거든. 얘가 A 써서 내는 거랑 얘가 A 써서 내는 게
구분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선택할 수 있는 후보 3명, B도 3명, C도 3명, D도 3명, E도 3명. 그래서 3의 5제곱 243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 3명의 학생이 각각 봉사활동으로 갈 장소를 서로 다른 5곳 중 한 곳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자, 3명의 학생이 이게 사람으로 나오면 구분이 되는 거야. 3명의 학생이 각 봉사활동 장소로 서로 다른 5곳 중 한 곳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자, 이게 왜 중복순열이냐? 사람이 A, B, C가 있다고 했을 때 봉사활동으로 뭐 어디 간다고 하지? 봉사활동으로 바다, 산, 뭐 이렇게 해서 5가지 있다고 했을 때 A가 바다 써서 낸 거랑 B가 바다를 써서 낸 거랑 지금 구분이 된다는 소리야. 이해돼요? 3명의 학생이 봉사활동 갈 장소로 5곳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얘도 바다를 했지만 그게 구분이 된다는 게 중복 순열이야. 그래서 순열. 이거 지금은 당연히 이거 하나밖에 안 배워서 당연히 5가지 해서 5의 세제곱 125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뒤에 배우는 게 많을수록 이제 헷갈려지거든. 지금 여기서 잘 잡고 넘어가자. 서로 다른 3명이 서로 다른 5개를 순서를 생각해서 지금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쓴 거랑 B가 써서 낸 거랑 똑같이 바다를 써서 내도 이 2개가 구분이 된다는 게 지금 순서를 생각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순열이에요. 그래서 125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3번 빨간 깃발 그 다음 파란 깃발 이 각각 한 개씩 있는데 이 깃발을 n번 들어 올려가지고 1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려고 할 때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n번을 들어 올려서 1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려고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깃발이 하나씩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깃발이 있잖아. 한 번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몇 개야? 2개지. 왜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그치? 2번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신호는 첫 번째 들어 올릴 수 있으니까 2번 들어 올린다고 했잖아. 첫 번째 들어 올릴 수 있는 깃발의 개수가 2가지. 두 번째 들어 올릴 수 있는 깃발의 개수도 2가지. 그래서 2번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인데 이걸 2의 제곱이라고 보면 이제 규칙이 보일까? 3번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깃발을 3번 들어 올려야 돼. 첫 번째 들어 올릴 수 있는 깃발의 경우의 수 2가지, 다 2가지지. 그래서 2의 세제곱. 자, 그럼 n번을 들어 올린다. 그러면 2의 n제곱 개의 신호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신호의 개수가 100개 이상이어야 된대요. 자, 그럼 2의 거듭 제곱에서 얼마부터 100보다 커지냐면 자, 2의 6제곱이 64고 2의 7제곱이 128이니까 최소 몇 번은 들어 올려야 돼요? 7번은 들어 올려야 된다라고 해야겠지. 네, 중복순열. 자, 자연수의 개수 가봅시다. 자, 5개의 숫자 0, 1, 2, 3, 4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그랬어. 자, 3자리 자연수 지금 봐봐. 이 문제 푸는데 n파이 r을 쓰는 그 공식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지. 그러니까 공식은 공식대로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고 이런 중복순열 문제는 각각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인터뷰해서 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1번 5개의 숫자 0부터 4까지 중복 허용. 이 문장이 있어야 중복이 허용되는 거야.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의 개수. 자, 그럼 첫 번째 여기 100의 자리 숫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는데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예요? 0은 못 오지. 0이 오는 순간 3자리가 안 되거든. 그래서 4가지. 자, 100의 자리 숫자에 뭐가 왔든 10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건 5가지, 1의 자리도 5가지. 왜? 중복 허용한다고 했거든.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20을 5 곱하니까 100가지. 그 다음에 2번 4개의 숫자 1, 2, 3, 4를 중복을 허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자, 3200보다 작은 자연수를 만들어야 된대. 그럼 3200보다 작은 자연수를 만들려면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320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자, 1000의 자리 숫자가 3일 때랑
천의 자리 숫자가 2일 때, 그리고 천의 자리 숫자가 1일 때 이렇게밖에 없겠죠. 자, 천의 자리 숫자가 3일 때는 3200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에 2가 오면 중복을 허용하더라도 최소 작아도 이렇게 되니까 3200보다 작지 않겠지. 그래서 2는 못 오고 1이 와야 돼.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지. 중복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4가지, 4가지. 1, 2, 3, 4 중에 아무거나 오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16가지. 자, 앞에 천의 자리 숫자가 2일 때도 중복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아무거나 1, 2, 3, 4 중에 어떤 게 오더라도 3200보다는 작잖아. 그래서 64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4가지, 4가지, 4가지 해서 64가지다. 그래서 3가지 더하면 얼마예요? 128에 16 더하면 144가지 이렇게 되죠.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유제 5번. 자, 4개의 숫자 0, 1, 2, 3 중복 허용해서 4자리 자연수 맞는데 2의 배수의 개수. 자, 2의 배수는 누가 결정해? 1의 자리 숫자가 결정하죠. 1의 자리 숫자가 짝수일 때 2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이거 두 가지밖에 없지. 첫 번째 1의 자리 숫자 0일 때, 두 번째 1의 자리 숫자 2일 때. 자, 이때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복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뒤에 뭐가 있든 100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거 0 빼고 3가지 1, 2, 3 중에 하나. 그 다음 얘네들은 이제 0도 올 수 있으니까 전부 다 4가지. 그래서 48가지 이렇게 될 거고, 얘도 3가지, 4가지, 4가지. 그래서 48가지 더하면 96가지 되네요. 그 다음에 6번 6개의 숫자 1, 2, 3, 4, 5, 6 중복 허용해서 3자리 자연수 만드는데 이를 반드시 포함하여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 자, 이를 반드시 포함해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든대. 자, 이거 정답이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아니 정답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푸는 방식이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혹시 선생님이 푸는 방법이랑 다르게 나오더라도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큰 틀을 만들어 주려고 선생님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긴 해. 자,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이를 꼭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대. 그러면 분류를 하면 이를 1개 갖고 있는 거, 이를 2개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이를 3개 가질 수도 있지. 중복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서 푸셔도 되고.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풀래. 전체 3자리 자연수,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를, 이게 반드시 포함한다는 얘기는 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이를 가지지 않는 경우. 이가 없어. 3자리 자연수에. 그것만 제외하면 나머지 애들은 이를 갖고 있겠지. 이렇게 푸는 게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1, 2, 3, 4, 5, 6, 이 6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3자리 자연수 맞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래서 216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인데 이를 포함하지 않는 3자리 자연수는 2가 없다고 생각하고 1, 3, 4, 5, 6 요거 중에 3자리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각각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 그래서 125가지가 되지. 그래서 216에서 125 2를 포함하지 않는 것만 빼면 이제 2를 포함했을 테니까 91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다음 함수의 개수. 얘도 중복순열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봅시다. 자, X집합이 A, B, C를 원소로 갖고 있고 Y집합은 1, 2, 3, 4를 원소로 갖고 있어.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그랬는데, 자, 함수는 정의가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다 하나씩만 대응되면 이게 함수거든. 그러면 누구한테 인터뷰하면 돼? 정의역의 원소들한테 어디로 갈 건지 인터뷰하면 되겠지.
자, A가 선택할 수 있는 함수값은 몇 가지? 네 가지. 1, 2, 3, 4 중에 하나 선택해. 자, B가 선택할 수 있는 함수값은 몇 가지? 네 가지. A가 선택하는데 또 못 가나요? 아니죠. 함수는 상관없어요. 그치? 그래서 C도 네 가지. 그래서 4의 세제곱이니까 64가지. 괜히 다 지웠네. A, B, C 1, 2, 3, 4. 자, 그 다음에 2번 x에서 y로 가는데 1대1 함수다 라고 돼 있어요. 표현이 x값이 다를 때 x값 다르면 함수값도 다른 함수. 이게 1대1의 의미지. 그러니까 함수값이 겹치면 안 된대. 그러면 인터뷰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하면 되죠. A가 선택할 수 있는 함수값의 개수 4가지. B는 A가 어디 선택하잖아?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 중에 선택해야 되니까 하나 주는 거야. 3가지. 얘는 B가 선택한 것까지 줄여야 돼서 2가지. 그래서 4, 3이 곱하니까 24가지. 자, 그 다음은 바뀌었네.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네, Y가 아니고 X.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은 일단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되고요. 두 번째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돼. 자, 여기 화살표 받는 쪽이 집합이 공역이거든. 공역이 1, 2, 3, 4면 치역도 1, 2, 3이어야 돼. 그 무슨 얘기야? 선택 안 받는 애들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미안해. 1, 2, 3이 아니고 A, B, C네요. 화살표를 다 받아야 돼. 그러면서 겹치지도 않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가 3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요. 하나 선택했어. 그럼 B는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C는 그 나머지한테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6가지다 이렇게. 자, 그럼 7번부터 봅시다. X집합이 A와 B를 갖는 집합이고 Y집합은 1, 2, 3, 4, 5까지 갖는 집합인데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자, 함수의 개수는 인터뷰 자,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1, 2, 3, 4, 5, 5가지. B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일반 함수니까 겹치는 거 상관없어. 그래서 5가지. 그래서 5, 5, 25가지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1대1 함수는요. A가 선택하는 건 5가지지만 B는 A가 선택한 제외하고 4가지. 한 가지 줄어들죠. 그래서 20가지 더하면 45 이렇게 되겠지. 자, 8번. 이제 조건들이 여기서 기본 틀에서 하나씩 더 붙는 거야. X집합이 1, 2, 3이고 Y집합이 P, Q, R, S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 네, 2의 함수값은 정해져 있네. S로. 2는 S한테 무조건 써야 된대. 이런 함수의 개수. 그럼 나머지 애들만 화살을 쏘면 함수는 끝나는 거지. 자, 1이 쏠 수 있는 함수값. 자, 지금 다른 조건은 없고 그냥 2의 함수값이 S이기만 하면 된다 이랬지. 뭐 겹치면 안 된다, 1대1이다 이런 얘기 없잖아. 그러니까 S까지 4가지 선택할 수 있고 3도 화살을 여기 3가지로 줄었어. 4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 몇 개? 16개. 자, 그 다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런 거야. 우리 A, B, C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3, 2, 1 6가지 이거였지. 근데 만약에 이 중에 A, B 이거 일렬로 나열하는 수가 과연 3, 2, 1 6가지냐? 그건 아니다 이거지. 얘는 3가지죠. 그럼 다르잖아.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줄 세우는 거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자, 우선 같은 것이 있어도 얘도 다른 걸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처럼 A랑 B랑 여기 AA지만 얘를 뭐 C로 보는 거지. 다른 걸로. 그래서 일단 서로 다른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풀어 6가지. 근데 거기에는 해볼게.
A, B, C, A, C, B 또 뭐 있지? B, A, C, B, C, A, C, A, B, C, B, A 좁다. C, B, A 이렇게 6가지잖아, 그치? 근데 원래 이 A를 C로 바꿔놓은 거니까 C 대신 다시 A를 돌려놓으면 같은 경우가 생겨버려. A, B, A, A, B, A 이거 같지? 그 다음에 A, A, B, A, A, B 이거 같죠? 그 다음에 B, A, A, B, A 이것도 같지? 이렇게 2개씩 같은 게 생겨버려. 그래서 원래 A가 같은 건데 다른 거라고 해서 C로 바꿔가지고 주셨을 때 6가지인데 그 6가지에 뭐가 있어? 2개씩 겹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2로 나눠서 3가지다 이렇게 가는 건데 푸는 방법으로 해서 이걸 통해서 일반화를 시켜보면 이 6가지는 서로 다른 문자로 봐서 3개를 서로 다른 문자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3인 그 중에서 똑같은 문자가 사실은 몇 개 있었어? 2개. 그럼 그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겹치니까 그걸로 꼭 나눠줘야 되거든. 네. 그래서 일반화 시키면 전체 n개 중에 같은 것이 p개, q개, r개 있으면 그거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야. 기본은 다 다른 걸로 보고 일단 일렬로 세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AA, BC, A 3개 똑같지. 그 다음 BC 이렇게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얘 같은 문자지만 다 다른 문자로 생각해서 일단 다른 문자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구하고 똑같은 게 사실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 똑같은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겹친다고. 그걸 나눠줘야 돼. 그래서 20가지 이렇게. 이 6자리를 모두 사용해서 나타내는 자연수의 개수. 자, 그러면 일단 이 6개가 지금 중복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아니 중복되는 게 아니고 같은 것이 있긴 하지만 서로 다 다른 것처럼 취급을 해. 근데 사실은 1도 겹치고요. 2도 2개 겹치잖아. 그치? 똑같잖아. 1이 2개, 2가 2개. 같은 것이 몇 개 있어? 2개씩 있지. 그럼 걔네들은 사실 구분이 안 되는데 구분이 되는 것처럼 줄을 세워놨으니 걔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수만큼 겹쳐. 그래서 나눠줘야 돼. 얼마예요? 180까지. 자, 근데 이 180까지에는 0이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만든 6자리도 포함이 된 거잖아. 그래서 0이 맨 앞에 왔을 때의 경우의 수는 빼줘야 자연수가 되겠지. 6자리 자연수가. 그러면 0 앞에 박아놓고 나중에 여기 1, 1, 2, 2, 3 요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 5개를 모두 다른 문자로 보고 1, 2개, 2, 2개가 겹치니까 2팩, 2팩으로 나눠서 5, 4, 3, 2, 1, 2, 1, 2, 1 그래서 30개를 빼줘야 돼. 그래서 180에서 30 빼니까 150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5개의 숫자 중에서 4개의 숫자를 택해.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자, 4개의 숫자를 택할 때 어떻게 택할 수 있냐면 5개를 다 줄 세우는 게 아니고 1, 3개, 3 하나 선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4개를 선택할 때 1, 2개, 3, 2개 선택할 수 있지.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없지. 4개의 숫자 선택하는 거, 그치? 그러면 이렇게 뽑아놓고 4자리 자연수 만들면 돼. 자, 이거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다 다른 걸로 보는 거야, 일단 4팩. 근데 사실 1, 3개가 똑같거든. 그러니까 그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만큼 겹쳐요. 4가지. 얘도 4팩, 1, 2개, 3, 2개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4, 3, 2, 2, 2, 6가지. 그래서 전체 10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유제 1번에 6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해서 6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짝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짝수는 끝에 0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4인 거. 요거 두 가지밖에 없겠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풀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니? 네. 그래서 짝수의 개수 맨 끝에가 0인 거. 그러니까 6자리를 모두 사용해야 되니까 중복은 허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0이 가 있어. 그러면 4, 5, 5, 5, 7을 일렬로 나열해. 그러면 이게 숫자가 5개지. 근데 사실 5 3개는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나눠줘야 돼. 20가지. 이렇게 나오고 맨 끝에 4가 오면 4 제외한 5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중에 3가지. 똑같이 20가지? 아니죠. 여기서 뭘 빼야 돼? 맨 앞에 0을 두고 5, 5, 5, 7을 일렬로 나열한 경우의 수는 6자리 자연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20가지에서 빼줘야 되죠. 그럼 이거 몇 가지예요? 4팩을 3팩으로 나누니까 4가지. 그래서 16가지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에 있는 9개의 문자 나열할 때 양 끝에 A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맨 끝에 A가 와야 된다는 건 고정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A. 그럼 A랑 A는 고정이야. 그럼 나머지 S, S, I, S, N, T만 나열하면 돼요. 그럼 문자 몇 개? 왜 6개야? 2개 뺐는데. S, S, I, S, T가 나있네. 그래서 이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팩. 일단 6팩. 근데 사실 3도 구분이 안 가고요. S 3개도, T 2개도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걔네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줘야 된다. 6, 5, 4, 3, 2, 3, 2, 2, 6, 2. 20에 3 곱하니까 60. 그래서 여기는 60가지. 자, 2번은 S끼리 모두 이웃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웃해야 되는 건 묶어서 하나로 생각하라고 했지. S가 하나, 둘, 3개. 이웃해야 된대. 그럼 이렇게 묶어놓고 하나로 보는 거야. 근데 이 S끼리 자리 바꿔도 T 나왔나? 안 나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묶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야. 그래 놓고 S, S, S 빼고 A, I, T, A, N, T만 같이 나열하면 되겠지. 그럼 얘를 한 문자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건데 여기서 사실 A 2개가 구분이 안 되고요. T 2개도 구분이 안 돼. 7, 6, 5, 4, 3, 2, 2, 2 이렇게. 그래서 42, 30, 1260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유제 3번. 5개의 문자 A, B, C, D, E 일렬로 나열할 때 A는 C보다 왼쪽에 나열하고 C는 E보다 왼쪽에 나열해야 된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 자,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데 같은 것이 있을 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좀 응용해주면 생각보다 쉽게 생각할 수 있어. A와 C, A는 C보다 왼쪽에 나열해. 그럼 A랑 C를 같은 걸로 봐. C랑 E도 순서가 정해져 있지. C는 E보다 왼쪽에 나열하래. 그러면 E까지 같은 걸로 봐야겠네. 이 3가지를. 그래서 다시 한번 요렇게 보고서 한번 그러니까 쭉 나열했을 때 그 중에 하나 A, B, A, A, D 요게 있다고 했을 때 A는 C보다 왼쪽에 있고 C는 E보다 왼쪽에 있다. A는 C보다 왼쪽에 있고 C는 E보다 왼쪽에 있다. E가 제일 오른쪽에 있죠. C는 이쪽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A는 C보다 왼쪽에 있고 C는 E보다 왼쪽에 있으면 이 3개는 이 순서대로 정해져야 된다는 거야. A, C, E. 그러니까 AA로 봐서 나열한 다음에 A, C, E로 마지막에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A랑 C랑 E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따라서 A, C, E를 같은 문자로 보고 나열하면 돼. 그럼 5개의 문자인데 A로 그러니까 저 세 문자를 같은 문자로 취급했으니까 3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20가지.
자,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A에서 B 지점 사이의 도로망을 나타낸 건데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수. 이게 왜 중복순열인지 봅시다. A에서 B까지 간대. 일단 C는 생각하지 말고 A에서 B까지 가려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지. 자, 근데 이걸 잘 보면 이 모든 경우의 수가 가로, 세로. 그래서 가로 A 5개, 세로 B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은 거야. 자, 이 검정색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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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가 되는 거고 파란색은 B, A, B, A, B, A, A, 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바꿔서 생각하는 거야. A랑 B를 A 5개, B 3개가 있을 때 이걸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A에서 B로 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A, B, A, B, A, B, A, A 이러면 어떤 길이 만들어지냐면 A, B, A, B, A, B, A, A 이런 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최단거리 문제는 중복순열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전체 개수 8개. 근데 그 중에 가로 5개, 세로 3개는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계산 이렇게 해주면 되지. 자, 그럼 8팩에서 5팩을 나눠버리면 남는 건 8, 7, 6만 남고 3팩으로 나누면 8, 7에 56까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있나? 그 다음 2번. A에서 B를 가는데 C를 거쳐서 가요. 그러면 액션을 끊어서 생각하면 돼요. A에서 C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 요것만 생각하면 돼. 자, A에서 C까지 가는 건 가로 3개, 세로 1개. 즉 A, A, B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고 C에서 B로 가는 건 가로 2개, 세로 2개. 즉 A, A, B,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지. 그래서 여기는 4팩 나누기 3팩. 여기는 4팩, 2팩, 2팩. 그래서 4 곱하기 6, 24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 도로망이 있는데 A에서 C를 거치지 않고 B까지 가는 최단거리의 수. 자, 그럼 거치지 않아야 되면 나 같으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C를 거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지. 자, 전체 경우의 수는 가로 하나, 둘, 셋, 넷, 5개. 세로 하나, 둘, 셋, 4개. 전체 경우의 수는 9팩을 5팩, 4팩으로 나눈 거고 C를 거치는 경우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A에서 C로 가는 게 가로 3개, 세로 2개. 즉 5팩을 3팩, 2팩으로. 그 다음 B까지 또 가려면 가로 2개, 세로 2개. 그래서 자, 9팩을 5팩으로 나누면 다 약분되고 9, 5, 4 아니지 9, 8, 7, 6까지 남고 그리고 4팩 4, 3, 2 5팩 3팩이랑 약분하면 5, 4만 남고 2팩 4팩 4랑 나누면 3, 2만 남죠. 그러면 4, 2, 8, 3, 3, 9 21에 6 곱하면 126까지 거기서 10까지 60까지를 빼니까 66까지 이렇게 된다. 자, 5번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자, A에서 B로 가는데 장애물이 있지. 장애물이 호수 때문에 여기 무조건 2점만 지나서 가야 되잖아. A에서 2점 가야 돼. 이거 C라고 할까? 그럼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안 되고 여기 호수니까 이 C점을 가려면 A에서는 반드시 여기를 지나야 되거든. 그지? 그래서 A에서 C' 가는 방법 그리고 마찬가지 C에서 B 간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호수 때문에 C에서 가려면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 되죠. 그래서 12'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각각 곱해주면 되지. 여기서 여기 가는 건 한 가지니까. 자, 그래서 A에서 C' 가는 방법은 A, B, B, B 4팩을 3팩으로 나눈 거. C'에서 B' 가는 건 가로 2개, 세로 3개,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눈 거. 4 곱하기 이거 나누면 5, 4, 이 나누면 10, 40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A에서 B 갈 때 꼭 거쳐야 되는 데가 여기, 여기, 여기지. 아, 꼭 거쳐야 되는 거는 자, 이런 느낌이에요. A에서 B로 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 대각선 모양으로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이 점, 이 점, 이 점을 안 지나고서는 B로 갈 수가 없잖아. 그치? 이렇게 점을 잡는 게 제일 편리하지. 네, 그러면 A에서 C1에서 B까지 가는 거, A에서 C2 갔다가 B로 가는 거, A에서 C3 갔다가 B로 가는 거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분류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지. A에서 C1 가는 건 두 칸이니까 4팩, 2팩, 2팩. 여기서 B로 가는 건 4팩, 2팩, 2팩. 그래서 36가지. A에서 C2로 가는 건 요 직사각형 보면 3칸 1칸이니까 4팩, 3팩. C2에서 B로 가는 것도 1칸 3칸이니까 4팩, 3팩. 그래서 16가지. 그 다음에 A에서 C3 여기서 또 B로 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죠? 요것만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53가지.